12월에 이 아미코젠 들으면서 어머 내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딱 준비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오늘 한번 그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러이러한 게 뭔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개인 맞춤형 시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 맞춤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확대되냐 아주 다양해져요. 오늘 이제 처음 오신 사장님들은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신발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제품이도 먼저 생산을 하고 진열을 해놓고 소비자가 고르는 시대는 이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발 가게가 없는 거야. 없는 거고요. 뭐만 그냥 측정만 하는 거예요. 발을 측정하는데 발 모양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뼈 조직까지도 측정 가능하대요. 기술이 그렇게 온 거죠. 그럼 내 발에 딱 맞는 신발이 제작돼서 오는 거예요, 사장님. 색상과 디자인만 뭐 온라인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진짜 많은 로드샵들이 그죠? 문제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런 문구류 같은 것도요. 만들어 놓고 팔 필요가 없어. 그냥 온라인으로 띄워놓으면 소비자가 어떻게 하냐면 선택을 하고 색상이랑 모양이랑 디자인이랑 다 주문을 해요. 그러면 제작돼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찾으러 갈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배송이죠, 사장님. 이런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단어는 커스터미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커스터마이징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온라인에 사장님들이 네이버에 커스터마이징을 쳐보시면은요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문 제작이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시대는 다 이렇게 변화한다예요. 근데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하면서 고민을 한 거죠. 수많은 회사들이 생기는데 앞으로 내가 가져가야 될 네트워크는 뭔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회사가 이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 우리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 이런 거로 싸우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는 간 것 같아요. 제품의 기능들이 너무 좋아지는 거라 이제 옛날에 비해서 어떤 성분이 있어서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소비자라는 사람을 나의 네트워크로 끌어당길 수 있는 뭔가 이 무기 같은 게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딱 준비되어 있는 게 아미코젠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맞춤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볼게요. 저희가 이제 유전자에 관계된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 유전자라는 것으로 미래에 무슨 병이 걸릴 걸 예측한다라고 하는 게 이것이 화제가 됐어요. 2013년도에 안젤리나 졸리가 병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유방암이. 근데 유방 절제 수술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가족력이 있어서 이 특집한 거죠. 가족력이 있다는 건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전자 검사를 한 거예요. 했는데 유방암 걸릴 확률이 87%로 나와요. 그럼 굉장히 이거 무조건 걸린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걸리기 전에 절제하는 수술을 해요. 과감하죠. 난소도 제거했대요. 네, 난소암도 또 가족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암을 이제 예방했다 이건데 잔혹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우리는 병에 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 이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걸릴 병을 뭐 한다? 예측한다요. 예측을 가능하면 우리는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마 예방의학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냐. 그러면 이 회사가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데 건강기능식품도 아픈 사람 먹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병이 걸릴 걸 알고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식품이 나올 수 있다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까요?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회사가. 그런데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장님. 이걸 모르는 분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제 아미코젠 만나면서 어머 유전자 검사 제가 시킬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허가가 된 거냐면 DNA를 직접 검사한다는 거 나나 여러분이나 의료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민간 업체에서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시장의 허가가 6월 30일이라는 건 언제냐면 2016년도예요. 2016년 6월 30일부터 허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누구나 이렇게 키트 같은 거 만들어서 누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거예요. 1년 반 좀 넘었죠. 이 사람들이 이걸 안다? 모르죠. 그러니까 아니 네가 무슨 유전자 검사를 해?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사람들 약사나 의사들한테 유전자 검사한다고 막 얘기하면 그들이 너무 안 믿지 않아요? 저한테도 파트너가 별의별 자료를 다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클리노믹스 드린 자료만으로 충분한데 그 잘 검토해봤나 아니나 모르겠지만 못 믿는 거지. 아니 근데 진짜예요. 그냥 민간업체에서 검사하게 풀렸어요, 사장님. 그런데 아미코젠이 클리노믹스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회사로. 그러면 클리노믹스가 지금까지는 뭐 했겠어요? 병원에서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나 국가에서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나 연구나 이런 걸 주로 했다가 DNA를 민간업체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미코젠은 야 우리가 클리노믹스를 갖고 있으니까 유전자 관련 사업을 해야 되겠다, 보급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유전자 검사 키트라는 거를 만들어내면서 이 시장을 시작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미코젠 퍼시픽이 유전자 맞춤형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장님. 실제로 아미코젠만 하는 건 아니에요.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회사와 아미코젠의 차이는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유전자 검사를 한다는 거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맞춤형 사업을 한다.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여기까지 와 있는 건 어디밖에 없다? 아미코젠 퍼시픽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미리 준비를 많이 했어요. 유전자 검사 기관 자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기타 나머지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계속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에 따른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개발만 해도 30개월의 시간을 투자했다고 얘기를 해요, 사장님. 지금도 이 솔루션을 다양화시키기 위한 쪽으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유전자를 보는 게 더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치매를 봐요. 이러면 치매가 내가 걸릴 확률이 높으면 걸리지 않도록 솔루션 드셔야 되잖아. 이런 걸 회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보기 전에. 이해하시겠죠? 그걸 미리부터 준비한 회사가 아미코젠 퍼시픽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는 차별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미코젠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아미코가 친구, 젠은 유전자, 이런 뜻의 회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이 2000년 5월에 창업했다라고 돼 있어요. 바이오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회사가 창업된 거는 18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되는데 2013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3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했고요. 기술성 상장이라는 걸 합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술이 있어요. 그게 유전자 진화 기술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잖아요, 사장님. 사람이나 미생물이나 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자연의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화를 한대요. 진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인원에서부터 호모사피언스까지 이렇게 쭉 진화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서서히 진화하는 거로는 도저히 뭐 그 기술로는 산업에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걸 개발하냐면 유전자를 빼서요. 실험실에서 수백만 년이 걸리는 진화를 몇 년 만에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뭐에 쓰냐? 미생물 유전자 진화 기술 많이 써요. 미생물들을 가지고. 그래서 효소를 만들어내는 공법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도 다 효소 공법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적 공정이 들어가지 않아서 매우 천연에 가까운 흡수율이 아주 높고 소화흡수가 잘 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여기 있었던 건데요. 이분이 신용철 대표가 전체 아미코젠의 대표세요. 전체 아미코젠 대표. 아미코젠은 그동안은요 특별히 더 R&D와 생산을 집중적으로 한 회사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미코젠을 잘 모르시는 거는 생산 쪽에 집중된 회사니까 우리가 생산업체들을 잘 알진 않잖아요. 유통업체를 잘 알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미코젠이 가지고 있는 규칙, 법칙 중 하나가 3010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전체 직원 중에 R&D, 연구개발 인력을 30%는 쓰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대요. 그런 다음에 그럼 30은 해결됐죠. 10은 뭐냐? 전체 매출의 10%는 R&D 비용으로 쓴다 라고 하는 걸 지키고 있다라고 대표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3010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12개의 자회사가 다 기술을 가지고 막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한 회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R&D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미코젠이 생산업체였다 그랬잖아요. 아주 많은 회사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기술 제휴도 했을 거고 직접 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 먹었던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제품 보면은요, 뒤에 보면은 제조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판매원, 제조원 이게 있죠. 제조원이 아미코젠인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브랜드를 아시게 되면 그걸 보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해서 이 많은 회사들 속에 제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 왔다가 회사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12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12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이놈이 얘가 유통하는 회사예요. 아미코젠 퍼시픽이. 근데 이 유통을 일반 유통이 아니라 뭘로 하겠다? 네트워크 유통으로 하겠다고 해서 아미코젠 퍼시픽이 작년 7월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몇 개월 된 거죠? 한 8개월, 9개월 차 되고 있는 얘는 신생 기업인 거예요. 어제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일산에서 계속 자기는 막차 타는 걸 했다는 거예요. 아메이도 한 10년, 20년 지나서 하고, 애터미도 요 근래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 막차를 타고 하니까 어떻더라? 기회가 크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되게 쉽게 얘기해주네. 그러니까 막차 타지 말고 시작하는 거 하자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작하는 거가 잘 되면 기회가 크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뭐가 불안하세요? 이 회사가 계속 갈까? 이런 것도 불안하고, 이 회사의 재정적인 거나 이런 것도 불안하실 거고. 근데 아미코젠은 저는 그런 생각을, 저도 왜 그런 고민을 안 했겠어요? 근데 아미코젠 퍼시픽이라는 회사는 출발이지만 이 회사의 근간, 여기는 몇 년 됐다고요? 18년 됐다고요. 한 회사가 완벽히 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이 절묘하잖아요. 나 이거 잘 되겠다 이 생각이 정말 신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사장님들이 신뢰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아미코젠 퍼시픽의 네트워크가 시작된 거는 여러분한테 상당히 기회가 큰 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자회사 몇 개를 소개를 드릴 건데, 일단 아미코젠이에요. 아미코젠 그러면 바이오 기업 이렇게 회사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황사 있을 때 아침에 키토산 드시고 나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키토산이 우리가 먹잖아요. 그럼 내 몸을 쭉 훑으면서 불순물, 필요 없는 물질을 흡착해서 빼주는, 먹어도 햇반을 먹는 게 밖에서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집에서 뭘 지어서 먹는 걸 아예 안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 키토산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요. 사장님. 키토산을 식사 때마다 먹어요. 그러면 왜 화학적인 성분들 있잖아. 이거 다 흡착해서 빼준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저희 집 거 중에 물티슈가 키토수예요, 사장님. 다른 물티슈는 그냥 물이에요. 세균번식 굉장히 많을 텐데 저희 거 물티슈인데 대신 사용기간이 짧아요. 완벽히 천연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몸이나 이 피부를 닦을 때 저희 키토수를 쓰세요. 저희 물티슈를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저희 가글, 치약 여기에다 키토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착하는 뭔가 필요할 때 키토산을 쓰게 되는 건데, 국내 유일의 천연적 방법으로 키토산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아미코젠 CNC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바이오코젠은 유산균 만드는 회사고요. 클리노믹스가 아까 보여드렸던 박종화 박사가 계신 유전자 검사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곳은요 600개도 넘는다고 해요, 사장님. 검사 가능한 곳.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민간 업체에 간단한 상피세포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이 시장, DTC라는 시장을 연 곳이 11곳이요. 그 중에 클리노믹스가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1곳은 검사하는 기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클리노믹스인데, 클리노믹스는 사실은 전 세계 4대 기업 중에 들어갈 만큼 유전자 기관으로는 유명한 곳이고요. 아까 그 박종화 박사라는 분이 한국인 최초 게놈 분석을 하신 분이세요. 게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게놈이라고 해요, 사장님. 한국인 사람의 유전 정보를 분석을 완성한 사람이 박종화 박사다. 박종화 박사가 있는 곳이 클리노믹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데이터량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클리노믹스가. 그래서 사람들이 유전자를 검사하는 이 클리노믹스 기관은 신뢰기관이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산동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중국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스킨메드. 저희가 이제 화장품을 맞춤으로 쓰거든요. 너는 뭐 쓰니?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피부에 관계된 유전자를 조사를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맞춤형으로 제작이 되게 돼 있는 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떤 걸 쓰는 거예요? 저는 그냥 권영의 거 쓰는 거예요. 각자의 이름으로 제작된 스킨케어를 쓴다. 그런데 일반 것도 있어요. 만약에 어제도 누가 질문을 하시던데 여드름 있는 아이들은 못 쓰나요? 이러면 저희 아크네 라인이라는 여드름 전용 라인이 있습니다, 사장님. 비비도 여드름 전용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왜? 특별히 맞춤형을 안 쓰는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있습니다. 일반 제품까지. 포함한 전 스킨케어를 만드는 회사가 저희의 스킨메드에서 만듭니다. 근데 스킨메드는 원래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피부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이었어요. 피부과 의사, 교수님들이 피부 연구하려고 만든 연구기관이었다가 스킨케어를 만들게 됐는데, 그럼 여기서 만드는 스킨케어는 어디로 가느냐? 지금 피부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136곳의 피부과로 스킨메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판매되고 있다. 아마 나중에 피부과 가실 일 있으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데서 저희 스킨케어를 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킨메드는 우리나라의 스킨케어가 유통하려면 기능성, 안정성 검사를 받아요. 어디에서? 식약청에서.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인증은 하지만 검사기관을 두고 있는 거죠. 그 검사기관 중 하나가 스킨메드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과학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리드라는 회사는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여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면역 치료 백신을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위암에 대한 면역 치료 백신도 만들려고 하는 임상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요. 이 회사 가치가 50억일 때 신용철 대표가 샀대요. 지금 500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고 가장 앞으로 유망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 셀리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이것도 저희의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젤그린이라는 회사는요, 농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천연 농약을 세계 최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펄자임은 감태 추출물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실제로 감태 추출물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이 판매가 시중에 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감태 추출물들은 이 펄자임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아미코젠 퍼시픽 포함 12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아미코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전자 얘기로 가볼 건데요. 저희 유전자에서 검사하는 게 2016년 6월 30일에 허가가 됐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는 왜 못했을까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내가 건강한데 굳이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어요? 뭔가 병이 있고 뭔가 심각할 때 그걸 좀 더 알아내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이 그게 아니라 이 시장, 이 DTC라고 하는 시장은요, 그냥 건강한데 하는 거고요. 어린아이들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타고난 유전자가 어떤지 미리 보는 거예요. 이거는 유전자의 검사 기술이라고 하는 게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면봉, 그리고 타액, 각을 해서 뱉는 타액, 요거 두 개로 검사를 하는데 검사할 때 주의사항은요, 식사하고 1시간 텀 두셔야 돼요. 그리고 흡연하시고 바로 하지 마시고요. 하기 전에 각을 하지 마세요. 각을 아시죠? 왜? 소독되는 거니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 검사해서 사칭에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착불 스티커가 있어요. 그거 붙여서 본사로 보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요? 결과가 사장님의 핸드폰으로 갑니다. 가는데 이제 결과를 딱 볼 때 아니면 검사를 할 때 뭘 도대체 어떤 유전자를 보게 되는지를 미리 아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분석되는 유전자는 46개의 유전자를 분석하고요. 항목은 12항목으로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46개의 유전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보는 거냐, 이거 보셔야 되는데 암 지금 못 봅니다.
못 본다는 거는 뭐냐면 클리노믹스가 못 본다는 게 아니고요. 46개를 분석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허가된 게 46개예요. 볼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알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46개 속에서만 발표가 되고요. 근데 이제 유전자 검사라는 이 시장이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어떨 것 같으세요? 점점점 확대될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전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46개를 정리해 볼게요. 일단 탈모 봅니다. 탈모. 사람들이 이렇게 리서치를 했대요.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유전자가 뭐냐? 아니면 부모한테서 가장 이어받지 않고 싶은 유전자가 뭐냐의 1위가 탈모였대요. 굉장히 심각하다는데요. 여자도 탈모래요, 선생님. 남자도 탈모고. 여자의 2위는 뭔지 아세요? 피부? 보다 가슴? 그렇구나. 비만. 두 번째가 비만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타고나지 않고 싶은 거. 탈모와 비만. 아니 생각해봐. 탈모하고 머리 빠지고 배 이러면 가장 끝장이잖아요. 제일 싫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저희가 겉에 거 있잖아요. 외형적인 거는요. 탈모, 피부, 비만 이렇게 봅니다. 탈모, 피부, 비만. 그럼 외형적인 거 해결된 거죠. 내부적인 거 뭐 보냐면 혈액바요산 피해 관계된 거. 중성지방 농도,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대사 기능 두 개를 봐요. 비타민C 대사와 뭐요? 카페인 대사.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깔라만시인가요? 이름 뭐예요? 깔라만시이 나와요. 그거는 티인데 항산화 티죠. 그죠? 그런데 저기죠. 카페인이 없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페스티는 카페인이 있고 그러니까 카페인 대사 기능이 있는 사람이 마시는 티와 카페인 대사 기능이 없는 사람이 마시는 티가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층에 커피 우리 저기 머신이 없잖아요. 불편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무실 어딘가 가면 자판기 커피 이렇게 뽑아놓고 너무 버릇이 됐죠, 사장님. 이것도 굉장히 사실 바꿔내야 될 문화예요. 여러분들 검사해 보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의 70%는 카페인 대사 기능이 없대요. 근데 너무 만연한 거야. 이해하시겠죠? 카페인이 많이 안 드셔야 돼요. 그래서 티 문화로 이제 바꿔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카페인 대사까지 이렇게 12항목을 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가 갈 거예요. 장신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보고서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라이프에 대한 거 6개 그리고 헬스에 대한 6개 이렇게 12개 항목에 대해서 나가게 될 거고요. 이것이 이렇게 색깔로 표시될 건데 일단 아셔야 될 건 내가 만약에 비만이 될 확률 80% 이렇게 못 나옵니다. 퍼센트라는 숫자가 못 보여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색깔로 했는데요. 빨간색, 여기 빨간색 없네? 여기 빨간색, 얘가 제일 빨간 거예요. 그리고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나갑니다. 그럼 대략 한 25% 확률로 구분하시면 돼요. 범주를. 그럼 빨간색이 있는 쪽은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이분은 무슨 뜻이죠? 비타민C 대사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먹어도 비타민C가 대사가 안 되니까 혈중에 비타민C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정말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 네. 비타민C 대사가 빨간불이면 비타민C를 계속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사람. 이해하실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주황인 사람. 이런 거 혈압, 콜레스테롤 노란색 이렇게 나오고 파란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개 항목에 대한 일단 색깔을 보시게 되면 내가 어느 쪽에 안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노란색부터는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빨간색은 이거는 곧 옵니다. 병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미 와 있을 확률도 많습니다. 실제 혈압이랑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검사를 해본 거야. 이 믿을만한지 아닌지. 믿을만합니다. 사실 유전자만큼 검사가 확실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유전자 검사할 때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정상인 거 있죠. 이 정상이라는 건 뭐죠? 수치. 혈당의 정상치, 혈압의 정상치가 있죠. 이 정상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
저 같은 경우도 모든 수치는 다 정상이에요. 비만에 대한 거 또는 혈압, 혈당 싹 다 정상이거든요. 근데 유전자를 딱 검사하면 안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중성지방 농도가 굉장히 관리를 필요로 하고 혈당은 완전히 위험이에요. 이건 뭘까요? 아직은 그 병이 걸리지 않은 거니까 수치는 정상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안 좋은 유전자가 있어. 아주 위험한 유전자가.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관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그거에 대한 병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시죠? 이때 하시라고요. 지금 혈압약 드시거나 또는 뭐 안 드시죠? 이럴 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님들 속에, 사장님 몸속에 어떤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거에 관리를 들어갈 나이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릴수록 유익한 거예요, 사장님. 내가 뭐 때문에 무슨 유전자를 알고 있는지 가지고 사는 것과 아닌 건 너무 차이가 나는데 40대 이후의 남성들 고집 세잖아요. 50대도 마찬가지인데 유전자 검사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겁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 있던가요? 네. 없었어요? 나는 많이 만났다. 여자들은 어머 나도 해볼래. 여자들은 이런 반응이 많아요. 내 거 딱 보여주면 궁금한 거야. 무슨 유전자 갖고 있는. 여자들 반응은 이래요. 남자들 반응은 안 좋은 유전자를 보는 게 괴롭다는 거죠. 본인이 안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 아는 거 아니야? 딱 봐도 보이더구만. 머리 반쯤 빠지고 배 많이 나오고. 내가 뭐 점쟁이에요. 아 이분은 탈모 유전자 있네. 체질량 지수 문제가 있을 거고 중성지방 농도 높겠네. 뭐 그냥 막 보이는 거지 이제 유전자가. 사장님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 또는 가지고 있는 몸은요 유전자 때문에 있는 거죠. 유전자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봐봐요. 제가 혈당에 빨간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식품을 먹거든요. 건강기능 식품을, 솔루션을. 그럼 내가 좋아져요. 근데 내가 이거를 먹다가 안 먹어. 그러면 내 유전자가 좋아진 거예요. 유전자는 안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관리를 잘하면 괜찮을 수 있지만 관리를 잘 못하면 그 유전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혈당에 대한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를 잘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런가요? 저같이 밖에서 식사하고 막 이런 사람들 너무 힘들어. 난 차라리 솔루션을 먹는 걸 선택을 하는 거지. 솔루션 드시면 평생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이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많대. 평생 드셔야 돼요, 사장님. 왜냐하면 아주 인자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많은 사람을 소개해서 이분들이 솔루션을 평생 먹도록 했어요. 그럼 사장님들 그만큼 평생 돈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빨리 여러분의 고객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유전자 검사 결과 이렇게 나오고요. 볼게요. 만약에 체질량 지수요.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한다 막 이러면 이 BMI 지수라는 거 측정해요. 이게 정상이다가 있고요. 정상 범위를 넘으면 비만. 뭐 그리고 나면은 과체중, 과비만, 고도비만 막 이렇게 나오지 않든가. 이거는 범위로 측정을 하는 개념이고 지금 내가 얼마나 살쪘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는 거는 유전자라 했잖아요, 사장님. 비만에 관계된 유전자 3개를 봅니다. 일단 지방 축적 유전자. 내 몸에 지방이 축적되는 유전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처럼 지방 축적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지방으로 전환돼서 축적되는 능력, 기능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잘 안 먹는데도 자꾸 살이 찌는 느낌? 있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항상성.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고 있냐, 잘 안 만들어지냐를 보는 거예요. 똑같이 먹었어요. 에너지화가 잘 안 되면 살 찌는 거죠. 그 얘기. 이쪽 거 과식유발 유전자. 과식유발 유전자가 있냐 없냐예요. 이 과식유발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매우 건강에 적신호예요, 사장님. 왜 그러냐 하면 과식유발 유전자 있는 사람들은요 식사를 막 하는데요 배 부르거든. 지금 많이 먹었거든. 근데 계속 먹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뇌에서 못 느껴서 그래요. 포만감을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필요한 양 이상을 먹는 거예요. 근데 과식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밤에 해요. 그리고 육식으로 과식을 해요. 그러니까 과식유발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밤에 야식이나 이런 걸 많이 먹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 육류를 많이 먹으니까 중성지방이라든가 이쪽도 안 좋아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 게 과식유발 유전자 있는 사람들이고요.
과식유발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이 치매 걸릴 확률도 많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디톡스 앱으로 딱 답이 나오더구만. 디톡스를 저희가 일주일 하거든요. 디톡스를 하면서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야. 내가 이거 끝나면 떡볶이 먹어야지, 내가 이거 끝나면 라면 먹어야지. 요 사람들 과식유발 유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죽을 못 참는 거지 그냥. 요런 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본인이 어떤가. 근데 이 과식유발 유전자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세 개의 유전자를 보는 거, 이 세 개의 유전자가 우리의 체질량 지수, 비만도에 관계된 유전자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보여주고서 우리 몸에 좋은 식품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모두가 다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오면 선생님 잘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고요. 결과지는 126페이지로 보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장님들의 유전자를 자세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 있어요, 사장님.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거에 유전자는 다 정상인데 나는 살이 쪄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르몬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콜레스테롤의 문제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다양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제가 해봤더니 저는 이제 많이 느낀 게, 제가 중성지방 농도가 조금 관리를 요구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내가 중성지방이 많아 이러면 대부분 무슨 생각하세요? 너 고기 많이 먹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육류를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 농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물론 먹기는 먹는데 저의 문제는 제가 유전자를 봤더니 저는 중성지방 농도의 유전자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여러 개 봤더니 저 같은 경우가 지질대사가 안 돼요, 사장님. 지질대사라는 걸 하게 되어 있는 효소의 작용이 억제되어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이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많이 먹지는 않는데 먹으면 얘가 소화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서 피가 탁해지고 있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전자는요, 이게 굉장히 내 몸을 읽어내요. 지도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지금 건강하다 또는 아프다, 이 건강이 어떻든 간에 꼭 유전자를 한번 보셔서 여러분의 몸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내 생활이 많이 바뀌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카페인 대사가 워낙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카페인 대사가 없는 거를 알고 나서 저는 카페인을 안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먹어도 디카페인 정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식생활이. 생활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솔루션이라는 그림인데, 이게 얘네들이 솔루션이에요. 이거를 받을 건데, 여러분이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면 4층에 가시면은요, 제너두라는 곳이 있어요. 이 솔루션의 브랜드가 제너두예요. 제너두 솔루션이라고 말해요. 제너두 솔루션을 받으세요. 뭘 받는지 가서 받으시면 되는데, 저는 3개 먹어요. 네, 뭐 BP, DB, CL 뭐 이런 용어라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이제 아시게 될 건데, 내가 뭘 먹어야 되나요? 내 유전자의 솔루션은 뭔가요? 하고 의뢰를 하게 되면 아래층 4층에 제너두 부스에서 사장님들의 유전자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걸 사서 드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스킨케어 같은 경우가 맞춤형으로 제작이 됩니다. 4층에 저는 스킨케어 아이센스 제작할 겁니다 라고 하면 주문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제작이 되어서 배송될 거고요. 얘가 28개의 캡슐이거든요. 하나당 하루입니다. 이거 저는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쓰고 나서의 느낌도 다 다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유전자의 문제를 해결했을 거잖아요. 저는 탄력도. 얘 쓰면 뭐 내가 이게 사람 되게 웃겨요. 이게 탄력이 좋아지게 만들었겠지 믿고 써서 그런가? 아니 탄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느낌을 제가 받으니까. 뭐 그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막 김이나 이게 너무 세게 많아. 그러면 색소 침착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내가 예전에 썼던 화장품이랑 얘를 썼을 때 느끼는 느낌이 어떤다는 여러분 각각 다를 거예요. 왜? 여러분 유전자에 맞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에센스만 맞춤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4월에 준비하고 있는 거가 뭐냐면 토너, 로션, 크림, 마스크팩 4종의 맞춤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문만 하면 이제 배송을 받는 그런
그렇게 할 예정이다. 여기까지가 맞춤형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했죠. 유전자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와야 맞춤형 솔루션 받으시는 거잖아요. 결과 나오기 이전에 제가 강추드리는 겁니다. 디톡스고요. 톡스라고 하는 게 독이에요, 사장님. 디톡스라는 건 독소를 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디카페인 커피 이런 무슨 뜻이에요? 카페인을 뺐다라는 얘기인 것처럼 디톡스 이러면 독소를 뺐다 이런 건데 여러분들 몸에 독소가 구석구석에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아니 나 너무 깨끗할 것 같으면 디톡스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진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디톡스가. 예전에 해봤거든요. 못하겠더라고요. 기운이 없으니까 강의를 못하겠는 거예요. 직업이 강의인데 제가 하다가 실패하고를 몇 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디톡스 하라고 막 얘기를 할 때 아미코젠에서 저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왜요? 난 안 먹으면 힘들어서 강의 못해요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해봤거든요. 안 힘들어요, 사장님.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빼야 되는데 효소를 먹든 퓨자임을 먹든 여러분이 아니면 그 솔루션을 드시든 디톡스 하고서 먹을 때랑 안 할 때랑 되게 달라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에 독소를 뺀 상태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 진짜 잘 받아요. 한 느껴보실 거예요.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대화 나눌 때 이게 좋대. 야 이거에는 이게 좋대. 이 몸에는 이게 좋대. 이거 다 소용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속에 차여있는 독소를 빼지 않는데 어떠한 음식을 먹어서 좋다 해봐야 여러분 흡수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좋대. 야 건강기능식품 중에 얘 좋대. 막 얘기할 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 뭘 먹을지보다도 어떻게 뺄지를 먼저 고민하자. 내 속에 쌓여있는 독소를 어떻게 빼느냐를 1차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어떤 회사보다도 강력한 디톡스다. 딱 며칠 만에 7회 7데이즈예요.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7데이즈는요. 데이밀이라고 해서 식사대용 그리고 파이버, 효소, 유산균 이렇게 4개가 식사예요. 쉐이크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쉐이크예요. 제가 만들어서 먹을 때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이거 요 컷 그리고 요거 쉐이크 요 캡슐 디톡스 하는 거 요걸 딱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딱 올렸더니 그날의 전화수 장난 아닌데 여러분 이런 거 안 해보셨죠? 네. 아 좀 해보세요. 저도 나이 많아요. 별거 아니잖아 이게. 요 사진 하나 딱 올렸다 그리고는 이제 시작 7데이즈 7일 만에 기적 이렇게 올린 거예요. 별거 안 올렸어요. 그런데 그냥 밑에 댓글이 다이어트 하나요? 좋나요? 잘 되나요? 막 붙어. 그럼 어떻게? 전화 답글을 어떻게 올려? 알아보실래요? 들어보실래요? 만날래요? 뭐 이렇게 하면 사업 그냥 되더구만. 사업이라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 거예요.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올린 건데. 이거로 쉐이크를 드시고 얘가 디톡스 하는 놈이에요. 이게 7데이즈. 네, 보세요. 앞에는 얘가 뭐냐면 토니큐라는 거예요. 토니큐. 간을 해독하는 성분. 여기 있는 이 3개가 디믹스. 뭐냐면 내장지방만 분해하는 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3개가 뭐예요? 큐자인. 활성산소 제거하는 거. 이 4개가 키토산. 저의 몸속에 불순물을 잡아 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톡스 할 때요. 하나도 힘들진 않아요, 사장님. 힘들진 않고요. 이게 한 끼예요. 한 끼가 12캡슐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드시면 되는데 안 힘들고 뭐 잘 넘어가고 다 좋습니다. 오는 호전 반응이 있습니다. 각 밴드에 호전 반응 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게 오면 난 어떻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저는 굉장히 두통이 심했었어요. 혈관이 안 좋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호전 반응이 있는데 사실 호전 반응이 있다는 게 좋은 건 거 아세요? 네, 진짜예요. 호전 반응 강합니다. 몸이 이상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뭔가가 안 좋았구나를 바로 느낄 수 있는 호전 반응이 바로 와요. 제품 굉장히 강력한 제품이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일단 독소가 빠지니까 체지방은 확실히 줍니다. 아까도 제가 되게 빠졌다, 계속 빠지고 있다 이게 얘기하시는데요. 저 7데이즈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냥 바로 요요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체중이 줄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줄지는 않는데 어쨌든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거 체지방 쫙 빠지고요. 체중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피부 좋아지고 제가 느낀 경험으로 말씀 저는 어깨 등 이렇게 아픈 게 많이 없어지고 뭐 이런 거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 꾸준히 드셔야 되는 거 효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 효소 하나가 햄버거 4개를 분해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면 여자들은 갖고 다니면서만 먹잖아요. 남자들이 굉장히 남자들 몸 오래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일 많으신 게 남자 몸 아니에요? 근데 남자 사람들 제발 제품 좀 갖고 다니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파우치나 뭐지 우리 이거 뭐라 그래 지퍼백 같은 거에 유산균, 효소 그죠? 무조건 투자임 이런 거 넣어 갖고 다니면서 틈틈이 드셔야 돼요, 사장님. 특히 효소요. 식사 후에 드셔보세요. 굉장히 소화가 좋고요. 효소를 많이 먹으면 소화만 잘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컨디션이 워낙 좋아져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몸에는 소화하는 효소가 있고요. 에너지를 대사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사장님. 근데 우리 몸의 효소는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에너지 대사하는 효소가 소화하는 데 써요. 열심히 소화를 했다? 그러고 나는데 에너지 대사가 안 되는 거라. 효소를 다 써버렸으니까. 에너지 대사가 안 된다는 거 에너지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계속 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2시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조는 사람 많이 보여요. 이분들 다 효소 부족이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요, 사장님, 식곤증 있고 이런 사람들 정말 효소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소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라는 특징뿐만 아니라 드셔보시게 되면 컨디션이 좋다고요. 특히 나는 밤에 먹고서 꼭 효소 먹고 자면 아침에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느낌? 이거 왜 내가 비타민이나 우리 왜 비타민 무기질이 그러려고 먹었던 건데 그걸 먹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효소를 먹으면 굉장히 회복력이 좋아요, 사장님. 효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얘는 뭐냐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 이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뚜껑을 딱 따면 효소가 탁 하고 터지면서 녹아요. 효소수예요. 효소수. 효소를 물에 넣어서 마실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여기 안에는 햄버거 12개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준비한 게 뭐냐면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득 차고 태어나는데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된다. 선생님 근데 나이 들면 무조건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나이 들 수 있어요. 앞으로 무서운 것 같아. 저 이 나이로 60대면 웃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웃긴 일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올걸요. 이제 나이를 못 물어보는 거야, 사람들한테. 왜 그래요? 무조건 우리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된다고 알았지만 콜라겐이라는 걸 가지고 있게 되면 이렇게 늙는다는 거야. 나이는 뭐에 불과한 거야, 이제? 숫자라는 거에 불과한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요, 나이가 드는데도 젊게 늙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젊게, 예쁘게 늙고 싶어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콜라겐 시장이 많이 커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콜라겐이라고 하는 애가 입자가 커서 먹어도 흡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미코젠에서 어떻게 했다? 흡수가 100% 되는 콜라겐을 만들어냈다. 저분자 콜라겐에다가 그러니까 콜라겐 3,500mg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엘라스틴까지 포함하고 7가지 베리를 넣어서 맛도 아주 맛있게 만든 주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젤리 타입의 콜라겐이에요. 둘 다 흡수율은 매우 좋고요. 얘는 흡수가 더 빨라요. 속도가. 그런데 얘는 1000mg의 콜라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량으로 따질 거면 주스가 더 높은 거예요, 사장님. 근데 저는 얘가 더 먹기가 저는 더 부드럽고 좋거든요. 선호에 따라서 드시면 되는데 콜라겐을 얼마큼 먹어야 되나요? 라고 말하는데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많이 먹어서 부작용은 없어요. 콜라겐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가 먹다가 비린내가 나요. 콜라겐에서. 이러면 콜라겐이 가득 찼다 이렇게 느끼시면 된대요. 그럴 리가 없다 이 나이에. 이렇게 얘기하신다 보니까 그냥 돈이 되시는 대로 풍족하게 콜라겐 드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음료 이제 안 먹게 되고 콜라겐 주스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주겸인데요. 소금이라고 하는 애들이 몸에 좋다 해서 항암하는 데도 소금 많이 쓰잖아요. 얘는 막 먹는 소금인데요. 아침에 2개, 점심에 2개, 저녁에 2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드셔보셨나요? 네. 뭐가 무슨 맛이 어때요?
계란 구운 냄새 같은가? 냄새? 유황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죽염으로 9번 구웠거든요. 그 과정에서 유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유황 성분을 내가 먹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속의 염증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몸 속의 세포가 계속 썩어요. 그걸 산화한다고 얘기해요. 이 산화에 가는데 그러면서 세포가 산화되면서 병이 걸리는데 이걸 환원시켜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환원력가라고 하는 게 측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죽염 중에 역가 수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명된 죽염이에요. 박사죽염. 원래 이거를 모포대에서 기술 개발했는데 그걸 어떻게 한 거야? 아미코젠이 샀어요. 그래서 아미코젠 많이 만들어내는 제품 박사죽염입니다. 얘를 먹어보면 또 호전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있던가요? 울렁울렁거린다, 메스껍다, 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 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멀쩡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품을 먹어보니까 내가 먹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소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구내염이 있을 때는 하나 정도 녹였더니 구내염이 싹 잡히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아는 지인한테 건넸는데 얘는 밤에 메스꺼워 죽는 줄 알았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안 먹어봤으면 어떻게 했어? 이 제품에 대한 신뢰를. 나도 안 할 수 있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소금이 이상한 게 뭐가 있어요 사장님.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근데 내가 나도 먹어보고 얘도 먹어보는데 반응이 다르니까 내가 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 너무 썩었다 너. 너 속이 썩었다. 산화됐다. 문제 되게 심각한 거예요 사장님. 소금 먹어보면 그 사람의 건강이 난 딱 체크되는 것 같더라고요. 먹어보세요. 먹여보세요. 알았죠? 근데 만약에 메스꺼고 토해요. 근데 계속 소금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거부하겠지. 휴자임 많이 드세요. 휴자임으로 몸을 좀 많이 회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죽염을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제품에 대한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사장님. 제가 요즘에 정말 효과를 보는 건 휴자임. 휴자임에 피코노제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휴자임. 저희 거. 가격대가 다른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효과에 대해서 비교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 뇌로 들어가는 성분이 4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니코틴. 하나가 마약, 하나가 알코올, 하나가 피크노제놀. 네, 3개는 안 좋은 거죠. 좋은 것 중에 유일하게 뇌로 들어가는 성분이 피크노제놀인데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저희 휴자임입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사장님. 그냥 네이버만 쳐봐도 싹 나와요. 예, 오늘 뭐 제품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주 강력하고 아주 효과 있는 제품이 있어서 저는 요즘 갖고 사는 게 휴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일 제가 지금 애용하고 있는 것. 이제